동물원이라고도 알려진 동물원은 사람들이 동물의 활동을 보고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의 동물을 사육하는 장소입니다. 미국 서부 지역에 있는 상당한 크기를 자랑하는 대형 크기의 사립동물원. 주말 인파가 북적이는 동물원의 엄청난 인파들 사이에서 벼랑간 코끼리의 울부짖는 듯한 울음소리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해당 코끼리는 서부 지역 동물원의 인기 스타였지만 어째서인지 제대로 일어서지 못한 채 무릎을 꿇고 있는 듯한 자세로 주저앉아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를 내지르고 있는데요. 부상을 당한 코끼리의 주위로 수많은 동물 사육사와 미국인 수의사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코끼리의 포악한 성격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관람객 쪽에 있던 한 한국인 여성이 나타나더니 벼랑간 사나운 성격으로 유명한 코끼리의 우리 속으로 성큼성큼 들어가고 마는데요. 약 10초 뒤 모든 관람객과 미국 수의사들 그리고 동물원을 관리하는 사육사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리게 되었고 곧 그들은 엄청난 박수를 치며 한국인 여성에게 존경을 표하고 있는데요. 과연 부상을 당한 코끼리와 한국인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서부 지역에 있는 대형 동물원에서 코끼리 사육을 담당하고 있는 신입 사육사 앨리스라고 합니다. 매우 어린 나이에 신입 사육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기에 저는 아직도 제가 코끼리 사육과 관리 그리고 정서적 교감을 담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은 신입 사육사인데요. 그리고 최근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서부 지역 동물원에서는 코끼리뿐만 아니라 동물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동물들의 자유와 존중의 범위를 더욱더 넓게 하기 위해 사실상 그들이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인 자연적인 교감 방식을 선호하는 것과 함께 동물들을 억압하는 울타리들을 없애고 있는 상황이기에 저와 같은 신입 사육사들에게는 더욱더 신경 쓸 것이 많은 요즘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저의 꿈이 미국에 있는 동물원에서 사육사로 생활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의 부모님 중 아버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인이기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은 한국의 문화 그리고 한국의 음식이나 예절에 대해서도 많이 교육받아오는 것과 함께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한국을 종종 경험하기도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한국에서 사육사 생활을 하고 싶은 최종적인 꿈을 가지고 있던 순수한 어린아이였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을 떠나 한국에서의 사육사로 자리 잡기에는 미국보다 더욱 높은 자격을 저 스스로 먼저 갖추고 있어야만 했기 때문에 결국 저는 1차적으로 미국에 있는 동물원에서 먼저 사육사로서의 경력을 쌓은 뒤 한국에서의 사육사 생활을 위한 꿈을 가진 채 열심히 저의 능력을 쌓아 올리고 있죠. 특히 제가 사육사로서의 꿈을 가지게 된 것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저는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부터 제 아버지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유 모를 차별과 학교에서의 따돌림을 당해왔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의 따돌림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러한 상태의 피해자들을 직접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외로운 일인지는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학교 생활에서의 이유 모를 따돌림은 매우 고통스러웠죠. 그리고 그것이 저 스스로의 태도나 성격적 문제가 아닌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저희 아버지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학생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했기에 저는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이러한 학교 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집 근처에 있던 작은 동물원의 동물들과 교감하며 저 스스로 감정을 제어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그때부터 말도 통하지 않는 동물원의 동물들에게서 학교 폭력에 대한 위로를 받고 저 스스로 감정을 제어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죠. 물론 그때 당시 제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았으면 더욱 좋았겠으나 부모님 두 분은 모두 바쁘셨고 그 어떠한 친구들도 저와는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집 근처 작은 동물원에 가서 마치 저처럼 작은 울타리에 갇힌 동물들과 직접 교감하고 동물들을 쳐다보며 저 스스로 상황을 헤쳐나가려는 노력밖에는 방법이 없었죠. 동물원의 동물들은 저에게 그 어떠한 것도 해주지 않았지만 그들은 최소한 학교에서의 사람들처럼 저를 따돌리거나 저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점점 학교 수업 시간이 끝난 뒤 동물원에 가기만을 기다리며 아주 자연스럽게 그곳에서의 한 사육사분과도 가깝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아주 우연하게도 그 동물원에는 저희 아버지와 같은 나라인 한국에서 건너온 사육사분이 있으셨는데 그분은 약 6개월 동안 제가 같은 시간대에 동물원을 방문하는 모습을 보고 먼저 저에게 말을 걸어주셨고 저는 바로 그날 제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러한 이유가 아버지가 한국인이라는 황당한 이유라는 사실 또한 그 한국인 사육사분에게 털어놓고 말았죠. 5년이 넘는 시간을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며 생활해왔지만 부모님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말한 적은 없었는데 어째서인지 그 한국인 사육사분에게는 제 감정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많은 마음의 위로가 되었고, 저의 꿈이 사육사라는 말을 들으신 그 한국인 사육사분은 이제부터 학교에서의 생활이 전부가 아닌 제가 사육사가 될 수 있게 자신의 많은 방법을 알려주겠다면서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매우 좋았던 것은 저희 아버지와 같은 한국분이셨기 때문에 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서도 학교에서의 따돌림으로부터 저를 구해주시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저는 그 한국인 사육사분을 만나 시간이 지날수록 학교에서의 따돌림은 이제 저에게 그 어떠한 피해도 입힐 수 없는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학교에서의 의미 없는 생활보다는 정식적인 사육사가 되기 위한 여러 교육과정을 그 한국인 사육사분과 하나씩 진행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한국에서 사육사로 살아가고 싶다는 제 목표를 들으신 한국인 사육사 혜미님은 저의 꿈을 들으시고는 너무나 멋진 꿈이라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신과 함께 미국을 떠나 한국에서 같은 동물원의 사육사로 지낼 수 있게 같이 노력해보자면서 저의 꿈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특히 한국인 사육사 혜미님은 제가 살고 있던 서부 지역의 동물원에서 성격이 까칠하기로 유명한 코끼리 제리의 사육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육사분들은 그 사나운 코끼리를 전혀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도 한국인 사육사 혜미님만은 제리를 자유자재로 통제하고 그들과 재미있게 놀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육사가 아닌 혜미님과 같은 코끼리 사육사가 되어야겠다는 더욱더 구체적인 꿈을 가지게 되었죠. 그렇게 약 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을 때 저는 무사히 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되었고, 정식적인 사육사의 자격을 얻기 위한 각종 시험을 하나둘씩 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사육사 혜미님이 근무하고 있는 서부 지역 동물원에 최종 채용 테스트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합격은 따놓은 것이나 다름없었고, 저는 이러한 행복한 소식을 부모님에게 전달한 뒤 한국인 사육사 혜미님에게도 말해주기 위해 어느 날 그 동물원을 방문하게 되었죠. 그런데 바로 그날 저는 상당히 충격적인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약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의 사육사 자격증을 위해 공부하고 있던 사이 혜미님께서는 한 중국인 관람객이 코끼리 사육장 안으로 던진 무거운 카메라에 눈 부위에 상처를 입게 되었고, 상처의 부위는 점점 번져나가 결국 실명 위기로까지 발전해 어쩔 수 없이 시력의 복구를 위해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죠. 그때 당시 저는 휴대전화기도 없었기 때문에 혜미님과 연락할 수단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저 그 동물원에서 전해주는 간략한 소식만을 전해 들은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때문인지는 몰라도 저는 한국인 사육사 혜미님이 관리하던 코끼리 사육사 자리에 신입으로 배정받게 되는 황당한 상황까지 시작되었죠.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제가 지원한 서부 지역 동물원에서는 하루빨리 코끼리 사육사로 배정받아야 된다는 압박을 저에게 가하면서 혜미님의 공백을 어떻게든 채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동물원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꺼리던 코끼리 사육사 자리에 강제로 배정받았다는 사실과 한국인 사육사 혜미님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왔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었죠. 처음 동물원에 출근해 제가 멀리 울타리 밖에서만 보던 사나운 코끼리 제리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저는 당장 그날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사나운 코끼리 제리는 사육사의 통제를 안 따르는 것이 문제가 아닌 사육사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너무나 많이 했고, 저는 멀리서만 보던 사육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완전한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었죠. 이러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니 저를 많이 도와주시던 혜미님이 더욱 많이 생각나게 되면서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전혀 의지할 사람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더 큰 문제는 동물원을 관람하러 오는 관람객 중 다수의 중국인들이 사나운 모습을 보이는 코끼리 제리의 울타리를 넘겨 무거운 물건들을 던지면서 사육사인 저와 코끼리를 위협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외국인들이 저희 동물원의 관람객 입장으로 오기는 하지만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그중 중국인들만이 이러한 위험한 행동을 보이면서 코끼리가 자신들을 위협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내세웠고, 자신들이 들고 있던 물건들이나 음료수 심지어는
날카로운 물건들까지 사육장 안으로 던지면서 저는 왜 혜미님이 눈에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는지 단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죠. 그리고 어느 날 이러한 중국인 관람객들이 더 큰 사고를 기어이 치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코끼리의 샤워를 시도하는 날이었고 저는 처음 시도하는 코끼리의 샤워의 모든 준비를 마치고 NIK 긴장한 상태로 동물원이 오픈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제리는 물을 매우 좋아하는 코끼리였기 때문에 그날 많은 관객들에게 샤워하는 모습도 보여주며 물과 코를 이용한 화려한 쇼도 함께 보여주는 날이었기 때문에 별로 부담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리가 샤워를 시작하려던 바로 그 순간 한 중국인이 무언가 이상한 괴성을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총구의 방아쇠를 코끼리를 향한 채 당기게 되었고 바로 그 순간 총알에 피해를 받은 제리는 오른쪽 무릎을 주저앉은 채 엄청난 울음소리와 함께 쓰러지고 말았죠. 10초도 되지 않는 사이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순간이었고 그 중국인 관람객 주위에 있던 또 다른 외국인들이 그 중국인의 총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도망치지 못하게 잡게 되면서 상황은 어느 정도 종료되었습니다. 그 중국인은 알 수 없는 중국어를 내뱉으면서 엄청난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정상처럼은 보이지 않았죠. 곧 경찰들이 오게 되었고 그 중국인은 체포되었지만 오른쪽 다리에 총알의 피해를 입은 제리는 점점 상태가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특히 무릎에 있던 총알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였는데 성격이 포악한 코끼리 제리는 사육사들이 가까이 다가오기만 해도 흥분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의 코로 주위의 물건들을 모두 파손시키고 있었죠. 그렇게 3시간이 넘는 대치 상황에서 다른 도시의 수의사들과 미국 경찰들까지 오게 되었지만 그 누구도 흥분한 제리의 폭주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제리의 상처 부위는 더욱더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는 것이 눈으로도 보일 정도였죠. 저는 용기를 내서 제리에게 다가가 흥분 상태를 안정시키려고 했지만 좀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무언가 익숙한 목소리와 함께 누군가 코끼리 사육장으로 들어오는 듯한 모습이 보이더군요. 놀랍게도 그 사람은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한국인 사육사 혜미님이었고 그녀의 오른쪽 눈에는 알 수 없는 안대가 덮어져 있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기도 전에 그녀는 제리에게 다가가 정신적인 교감을 시도했고 오랜만에 보는 혜미의 모습에 제리 또한 처음에는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해 흥분한 모습을 보였으나 곧 그녀를 알아보기라도 한 듯 천천히 진정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지금까지 저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육사도 제리의 발길질에 혹시나 상처를 입을까봐 사육장 안으로 직접 들어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눈에 상처를 입은 채로 사육장의 문을 열고 나타난 한국인 혜미 씨는 그러한 두려움은 전혀 없는 사람처럼 오직 제리의 다리에 있는 총알만을 제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동물원에서 오래 일한 미국인 사육사들조차도 용기를 내서 하지 못했던 일이었지만 눈에 상처를 입은 상태로 나타나 제리의 다리를 쓰다듬고 있던 한국인 사육사 혜미님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과 함께 흥분을 가라앉게 된 제리의 다리에서 총알을 제거할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죠. 곧 그녀는 사육장 밖에 있던 또 다른 미국인 수의사들에게 지금 들어오라는 듯한 손짓을 했고 그녀는 자신이 제리를 안정시키고 있을 테니 그 사이 다리의 총알 제거와 치료가 필요한 부위에 치료를 시작해달라면서 모든 상황을 통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오랜만에 나타난 그녀의 모습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질문하지 않았고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그녀의 지시에 철저히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그렇게 총알에 피해를 입은 코끼리 제리의 상처 부위는 혜미님의 지시대로 여러 미국인 수의사들의 도움을 받아 총알을 제거하고 긴급한 치료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난 뒤 코끼리 제리는 혜미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다른 동물들이 모여있는 중앙광장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었고 제리가 중앙광장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한국인 사육사 혜미님을 향해 엄청난 박수와 환호를 보내게 되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중국인 관람객이 던진 물건으로 완전히 시력을 잃게 되었고 오른쪽 눈에는 의안을 착용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자신이 최종적으로 근무했던 미국의 동물원에 다시 돌아와 사람들과 인사를 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었는데 바로 그날 오늘과 같은 대형 사고를 마주하게 된 것이었죠. 놀랍게도 그녀는 모두가 주저하고 있던 그 순간 지금껏 자신이 관리해오던 코끼리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알 수 없는 용기가 솟아났다는 놀라운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저와 그녀는 다시 재회에 포옹을 할 수 있었고 저는 그 순간 할 말은 너무나 많았지만 그저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저희 동물원에서는 해미 사육사와 같은 피해자를 발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모든 관람객을 대상으로 소지품 검사를 하기 시작했고 특히 중국인 관람객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해지기 시작했죠. 지금은 이제 제가 코끼리 제리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지만 언젠가 혜미 씨가 사는 나라인 한국에서 사육사로 다시 재회할 날만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저는 한국에서의 최종적인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그날 혜미 씨의 용기를 매번 떠올리고 있습니다. 혜미 용기의 화이팅입니다.